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맨 앞에 있는 요 단어 다 외우십시오. 이 접속사 다시 한번 부사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가 이렇게 나열된 다음에 주어 동사 묶어라. 알겠죠? 네. 주어 동사 묶어라. 그렇게 해야 문장이 짧아집니다. 덩어리가 져야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을 내가 이해하죠. 그죠? 그랬을 때마다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even though while도 뭐뭐임에 불구하고 뭐뭐임 반면에 라고 해석하니까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해석을 정말 못합니다. 반면에 꼭 외우세요. 네.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외우지 않으면 문장 자체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All the exam results are important for your future 이렇게 되어 있다고. 모든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 형태를 외워야 영어를 구조를 마스터를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방금 나왔죠? 부사절에 있는 whether 그죠? 뭐뭐임에도 상관없이 불구하고 상관없이 as도 그런 뜻으로 쓰이죠? 도치됐을 때만 ever라고 붙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합관계사 복합 그 다음 네가 알고 있는 관계사 쉽게 말하면 however hard you may try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고 했을게요? 또 그러나 하지 말고 또 그렇죠. however가 그러나로 쓰인다 때는 부사일 때만 그래요. 근데 얘는 부사가 아니잖아요. 주어 동사 접속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부사로 해석합니까? 얘는 접속사 however인데. 그럼 여기서 however는 무슨 뜻이에요? 방금 한 것처럼 no matter how예요. no matter how hard입니다. how hard 얼마만큼 hard 열심히 you may try 네가 노력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뭐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죠. 이해 가셨어요? ever 복합관계대명사 도치에스 그 다음에 부사절에 쓰인 whether whereas 거기에다가 이보다의 25조까지 다 외우셔요. 접속사가 해결이 돼야 이렇게 긴 문장이 부담이 덜 됩니다. even though 오케이 나 이거 알아. 그럼 규칙은 똑같잖아요. even though 접속사니까 어디까지? 주어, 동사, movie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even though he dislikes a movie 영화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기초를 닫겠습니다. 부사절이니까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사는 주절의 누구? 부사의 기능이 뭐예요? adverb 부사의 기능이 뭐야? 동사의 뜻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 그가 영화를 싫어하긴 하지만이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 주절의 동사를 수식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가 이걸 싫어하긴 하지만 갔어 이 얘기라고. 그죠? 시험이 너 인생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동사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게 가장 부사의 가장 기본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8번, 9번은 외우세요. 8, 9번은 외우세요. 영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세요. 특히나 8번은 애들이 이거 처음에 딱 보면 뭐라고 했을지 아세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러나 이것은 험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험불의 뜻이 뭐예요? 겸손, 초라. 그래서 얘는 원래 이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may be humble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고치면 역시 부사 자리니까 누구로 고친다고요? no matter 중요치 않아. 뭐가? how humble 네가 얼마만큼 humble 초라한지는 no matter how humble it may be 그게 얼마만큼 초라하느냐는 얼마만큼 초라하냐는 중요치 않아. 그거와 상관없이 there is no place. 여기 no place가 주어죠.
동사가 is는 이건 있다죠. 있다. 어떠한 것도 없다. no가 not any니까 어떠한 것도 없다. 집과 같은 장소는. 근데 이보다는 여기에 however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서 비록 뭐뭐 있지라도 했는데 그렇게 상관없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노우베로라는 게 상관없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의 말장난이죠. 너의 나이에 상관없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뭐의 개념이냐면 이게 다 양보의 개념이에요. 양보. 그러니까 양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해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저는 숙제를 해왔어요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쟤는 안 했어요. 그거 너무 유치하고 제가 말하는 몸이 아팠지만 몸이 아팠지만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양보. 그러니까 얘의 기능은 뭐냐? 얘의 기능이 양보예요. 마이너스를 까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니까? 플러스 주절에 양보를 하니까. 그래서 양보는 산을 높일 때 바닥을 깐 거예요. 이걸 더 올릴 수가 없으면 이걸 까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보는 따라합니다. 먹지 마세요. 주절에 양보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기능이냐면 이쪽에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까는 거예요. 내가 몸은 너무 아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집이 너무 초라하지만 집이 최고. 네가 정말 얼굴은요 아니지만 성격도 안 좋아. 막 이래. 아 그건 양보 아니네. 내가 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바닥으로 까는 이 양보의 기능이 지금 이 모든 접속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방금 수영이가 말한 것처럼 상관없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양보를. 나는 너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가도 되고 비록 너는 외모는 정말 왜 그래? 그럼에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해도 전혀 상관없다. 개념은 어차피 양보라는 게 주절에 양보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에 끊어지니까 이게 끊어지니까 여기서 여기로 바뀌면 되니까 이해가셨어요? 네. 아 10번 이런 거 정말 이런 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8번, 9번, 10번은 외워버리세요. 이런 거 이거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게임은 매우 흥미로웠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부사라는 게 앞에만 붙진 않나요? 부사가 이렇게 콤마치고 앞에 붙으면 여기가 주절이죠. 근데 이렇게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사가. Whichever side wins. 무슨 말이에요? 어느 편이 이기든 간에 상관없이 그 게임은 정말 흥미로웠어. 이렇게 흥미로울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which side 다음에 wins 이런 거 쓰죠. 이렇게. 자, whoever call. 누가 전화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tell him I'm out. 나는 여기에 없다라고 그에게 말해줘. 나 전화 받기 싫으니까 whoever calls me. 누가 날 찾든지 간에 나 없다고 해. 이 얘기잖아요. 이런 문장들은 정말 주옥 같은 거죠. 외워버리셔야죠. 외워버려야 돼요. 베이직에서 여러분 베이직 문장 무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 무시하는 애들. 흔히 말하는 겸손하지 못하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꼭 점수가 나올 것도 같은데 점수가 꼭 비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겸손하게 하지 그냥. 나도 아직도 베이직 센텐스를 지금도 외우는데. 저는 베이직 센텐스를 지금도 외워요. 왜냐면 재밌어요 일단. 베이직 센텐스. 그리고 베이직 센텐스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 구조의 단어가 길어진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거죠. 난 베이직으로 다 잡고 있는데. 구조, 모든 문장의 출발점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어떤 문장이 길게 나오든 복잡하게 나오든 두 개, 세 개 붙여서 꼬여서 나오든 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베이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가 막히고 뭔가가 잘 안 되면 back to the basic. 베이직이 가장 기본기로 돌아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베이직 문장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사람마다 영어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기본기를 닦아놓으면 짧은 문장을 많이 닦아놓으면 무슨 장점도 있냐면요. 나중에 글 쓰거나 스피킹 할 때도 편해요. 스피킹 할 때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집에 가면은 잠잘 때까지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 쓰잖아요. 누가 내 한국어를 들어주겠어요 집에서? 애기가 들어주겠어요? 내 와이프가 들어주겠어요?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영어로 자꾸 질문하면 정말 대답하는 게 정말 생각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게 단문이에요. 단문. 제가 별로 생각 안 해도 튀어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단문이 그래서 좋아요. 이런 12번, 13번 같은 경우 이런 문장 진짜 좋죠. Whenever, wherever. 그죠? Wherever you go. 네가 어딜 가든. Whatever you do. 네가 어디서 무언가를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이게 밑을 판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I'll be right there. 내가 늘 함께 있어주마. 이 얘기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들렸어요 내 말이? 자, Whenever I hear that tune. 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It makes me think of you. 그죠? 여자는 진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뭐 stay calm,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분하게 있어봐요. 이렇게 냉정하게 냉정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다 되셨나요? 요즘 피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가끔 이야기하실 때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피쌤이요? 피쌤, 피쌤이요? 피쌤. 피쌤이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는 결혼 이미 했어요. I already been taken. 나 taken 됐고. 두 번째 남편을 가지고 아이생이 아내는 있으시니까 남편을 가지고 첫 번째 남편. 그러면 아내. 피쌤하고 아내. 내 와이프 키가 큰데 피쌤 나보다 더도 안 돼. 여친이 있으셔. 여친 한국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니 근데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저 근데 제가 경험해본 외국 사람들은 다 좋았어요. 한두 명 빼놓고. 정말 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가정적인 거하고 미국식 가정적인 거가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워낙 사회가 급변했잖아요. 사회 정말 바닥에서 끝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급하고 조급함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 이렇게 기본값이 급해요. 약간 업타이트, 넥타이를 쫙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한국 여자를 만나면 답답했어요, 저는. 제가 피 선생님 나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쯤에 됐을 때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자기주의자였어요, 독신주의자. 뭔가 답답해요. 나는 이 여자를 알고 싶은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는 없고 내 조건만 떠다니는 거예요. 어느 대학? 연봉 얼마에? 이런 남자. 어때?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그게 좀 답답했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여자를 만나면 나도 그렇게 대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어차피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약간 사람이 패시미즘, 비관적인 되는 거예요. 회의론자, 스캡티컬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음을 맞는 남자를 찾지도 않을 텐데. 그러는 순간에 와이프를 딱 만나는데 와이프는 나의 나이를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서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궁금한 게 네 나이가 아니잖아.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고 사실상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와이프가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영혼이십니다. 뭐라고? 진짜 선생님이 연애학을 피면요 이런 구워먹기 책 한 10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진짜 서로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와이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와이프가 한국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 이니웨샤
그 애니메이션 본 거거든요. 그 주제가를 도화가 불렀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고등학교 때 흥미를 갖다가 이제 한국 가수란 걸 알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과를 The East Asia the Culture and Politics Focusing on Korea 좀 길죠. 신사학과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중심 경제와 문화와 정치 이게 이제 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과를 갔어요, 와이프. 그 과를 그 이누에샤로 시작한 그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이해하면서부터 너무 궁금한 게 많았대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그리고 둘 다 못하고 네. 문법만 배웠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래서 나를 재수없게 만났죠. 자, 그래서 하루는 공부를 안 하고 남자를 꼬신 거죠. 와이프가. 자, 그래서 또 질문 혹시 있습니까? 120초까지 가는 데 있어? 117쪽에 127? 110 117 2번이요. 2번 이거 하고 쉬었다가 2교시는 독해를 하겠습니다. 네. 독해가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오늘 우리 거의 2달 동안 독해를 거의 안 했죠 제가. 그쵸. 이제 피 선생님의 몫을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피 선생님이 독해 지문을 내가 딱 보고 야 나까지 독해를 하면 니네들이 숨을 못 쉬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리버스 킬링이 더 어려워요. 3교시가 더 어려워요. 이거는 EBS 고3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EBS 기출이에요. EBS. 그래서 역킬링은 기출 문제예요. 수능 기출. 그러니까 지문 자체의 퀄리티는 당연히 기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작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작비. 완전히 스케일 할리우드 영화 스케일 기출 문제가 그런 스케일의 지문이고 이거는 이제 EBS는 한 EBS에서 만든 하나의 어떤 단체에서 만든 좀 약간 문제를 많이는 만들지만 약간 저렴한 있죠. 이거. 지문 보면 당연히 역킬링 지문이 좋죠. 그래도 풀리는 건 3교시에서 받은 것 같은데. 풀리는 게 네. 역킬링은 좀 적응이 돼서 할 만한데 3교시가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나는 EBS 중에 어려운 것만 40개 골라놓은 거죠.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거 수능 완성, 작년 거 수능 특강, 고3 거.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2교시 공부 수업 들으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 걸립니다. 적응하는데. 자, 이거 볼게요. Fiber help to lessen calorie intake. Fiber가 무슨 말이죠? 미에로 파이버. 네이버에 치니까 셀룰로스라는데요. 셀룰로스. 파이버가 섬유질을 말해요. 파이버. 근데 이건 음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모든 기초과학에서 파이버 이렇게 뭡니까 광섬유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막 얇은데 끝에서 빛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다 파이버예요. 얇은 거. 그래서 파이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파이버를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내가 섬유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얘가 하는 기능만 알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얘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뭐를? 줄이는 것을. 레스가 그죠? 이거에 EN을 붙인 거죠. 이거는 레스의 동사형이죠. 줄여주다. Calorie intake죠. take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섭취량이죠. 칼로리가 섭취되어지는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대. 살이 빠지겠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덜 찌겠네. 먹는 족족 파이버가 칼로리가 몸에 쌓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people don't feel hungry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든대요. 왜냐면 파이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나나죠. 바나나 같은 것을 먹으면 because people don't feel hungry. 배고픔을 딱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버가 내 배 속에 있으면 이분도 뭐 했긴 했지만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배고프다. 반대돼 있죠. 이렇게 안 배고프다, 적게 먹었다. 딱 반대. 이게 양보라고. 적게 먹었으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픈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EBS를 읽으실 때는 중요한 게 모든 명사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글로 바꿔놔도 모르는 명사가 많아요. 어차피. 그러면 나는 이 기능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이 내용처럼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논설문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함정이 많이 빠져요. 그건 3교시 이따 할 때 좀 알려드릴게요. 또 질문 없습니까? 118에 118에 9번이요. 9번. 118쪽 9번. 여기 벌써 나오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치사입니다. 이거 일단 외우세요. 이거 일단 한번 외우세요. In spite of 전치사, despite 이 두 개 전치사. With all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야 모든 걸 다 갖추고도 넌 그것밖에 못해? 막 이런 할 때. With all 뭐를 다 가지고도. 이거 다 전치사입니다. 여기 뒤에 명사 나와요. 여기 despite 접속사 아니에요. 전치사예요. For all, after all, 뭐뭐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사. 위도라고 for라고 애프터를 올고 다 다 전치사. 그냥 이렇게 하나를 써도 돼요. For all, with all, after all. 뭐 전치사 명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사. 그러니까 전혀 문장을 연결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I want to buy it. 나 이거 사고 싶어. It is a bit expensive though. 자 이렇게 쓰면 이 though는 접속사가 아니죠. 부사예요 그냥. 야, 나 이거 사고 싶어. 약간 비싸긴 비싸다. 그러긴 하지만. 그냥 뒤에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after all, for, with all은 다 이런 식으로 써요. It's a little bit expensive after all. 뒤에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건 좀 비싸네. 긴 하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만 말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좀 비싸네. 비싸긴 하다 근데. 라고 뒤로 붙여버리는 거. 이런 부사들로 이렇게 써먹어요. 하고 질문이 몇 번이었죠? 9번. With all. 여기도 마찬가지. 방금 친 것처럼 with all. 뭐에도 불구하고. 뭐 of 이렇게 쓴 거죠. 얘가 어차피 with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모든 것, of the recent changes, 모든 이런 recent, 최근, 모든 이러한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해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죠? 아니요. 네. 뭐 어떻게 어려웠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려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별로 기분은 살짝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variety of는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배열이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의 변화. 이렇게 전치사, 명사 사이의 형용사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니까 요즘 뭐 인터넷, 트위터, 카톡 다양한 미디어들이 많잖아요. 그거의 최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든 걸 가지고도 이렇게 그거에도 불구하고 it is surprising 놀라울 만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시 대시죠. that 이하라는 건 매우 놀랍다. 우리가 된말 해석하면 되겠네. newspaper가 doing 그죠? doing as well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인의 선입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야, when 어떻게 해석할까요? 봅니다. 그럼 본인이 선입견이 딱 있죠. when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as well as를 보고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선입견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죠. when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정답이 뭐야? 그 자리
자리에 따라. 그럼 너도 이것도 자리를 봐야죠. 왜 as well as가 네가 생각하는 B as well as A, not only A but also B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그럼 얘는 자리를 딱 봤을 때는 얘가 접속사잖아요. as they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이거잖아요. 뉴스페이퍼가 잘하고 있네요. 이거잖아요, 지금. as 이거만큼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as는 이거 하려고 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만큼은 내가 그냥 만큼 하고 했으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비교급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자, 비교급 여기 잘 보세요. 비교라는 걸 왜 하냐면 잘 들으세요. 비교를 왜 하냐면 he is tall 이게 주절이에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키가 크다. 그는 기쁘다. 나는 그 차는 매우 빨리 달린다. 주절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누굴 붙여요? 비교 대상을 붙여요. 비교를 하라는 거죠. 기준을 제시해 주마 이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기준을 제시해 줄게. as. 그럼 여기서 as는 부사고요. 여기는 접속사예요. 비교 대상을 잡아주는 접속사. 이거가 키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좌를 안다고 칩시다. P is tall. P 선생님이 키 큰 것을 알아세요? 다? 네. 다 알아요? 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제시해 주면 돼요. 그가 키가 큰 것만큼씩이나 그렇게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그분도 3번 빠지면 모델이겠네? 막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요? 그러면 얘도 뭘 해준 거예요? 여기서 they are가 뭐예요? 다른 신문? 여기서 they가 누굴까? 그렇죠. 다른 신문이요? 미디어 다른 미디어. 그렇지. 이 미디어예요. Media are doing well이에요. 여기서 빠진 게 doing well이에요. 그래서 잘 봐요. 이거까지 할게요. doing well을 왜 빼요? 예를 들면 he is as tall as P 해도 되잖아요.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쓰는 걸 많이 봤어요? 안 쓰는 걸 많이 봤어요? 안 쓰는 걸 많이 봤죠. 그러면 잘 봐봐요. 이거까지 할게요. 앞에 있어서 뒤에서 뺐어요. 다시 한번. 여기 왜 뺐다고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다시 한번. 여기 doing well을 왜 뺐다고요? 앞에 있어서 뺐어요. 이거 어디서 봤죠? 분사구문도 그렇고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으면 뒤에 거 빼버리는 거. 관계대명사.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as, then, nor 이런 것들을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나는 이 유사관계대명사를 여러분한테 이 용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시라고요. 원리. 비교급이 나왔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앞에 있어서 뺀 거구나. 근데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있으면 뺀다. 그래서 비교급이 해석이 어렵죠. 첫 번째, 기준 제시라는 걸 모르고 단어가 많아지니까 외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래는 비교급을 넣은 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넣었어요? 도와주려고 넣었어요? 도와주려고.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단어가 많아지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비교급을 쓰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죠? 이 해석이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해석이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기준 제시예요. 누가 중요해요?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앞이 중요해요. 해석이 안 된다. 어떻게 하라? 없어요, 그냥. 원래는 기준은 얘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들 뉴스페이퍼 잘하고 있네. 이게 다예요, 원래는. 근데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잘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기준을 넣어준 거예요. 그들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뉴스 미디어가 잘하고 있는 것만큼은 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난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해석에서는. 맨날 어려운 것만 뒤지고 볶는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를 해야죠. 기본기를 배웠으면 기본기만 하면 안 되고 또 나가야죠. 자, 또 아까 5번도 5번요? 5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네. In many cases, 자 대부분의 경우에 physician, 그죠? 우리가 보통은 doctor, physician, physician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내과 의사? 내과 의사를 피지션이라고 부릅니다. 피직스, 그죠? 피직, 내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지컬이 신체라는 뜻이잖아요. 신체 내부를 보다 해서 그냥 내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신체 내부, 피지컬이 이 신체잖아요. 내과 의사들이 dominate이에요. dominate 무슨 말이에요? 지배하다. 지배하다. dominate. 많은 경우에 내과 의사들은 dominate an interview. 그죠? 어떤 인터뷰를 지배합니다. with question. An interview with question of a technical nature. technical nature. 기술적 특성. 여기서는 자연하면 좀 이상하죠. 기술의 특성이라는 질문을 가진 어떤 토론, 면접, 인터뷰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이 얘기예요. 내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의 인터뷰들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과 의사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잘 보세요. 외과하고 내과하고 보면 누가 더 기계가 필요 없이 보면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과는 보여요, 눈에. 그러면 기계를 다룰 수밖에 없는 곳은 누구겠어요? 내과. 왜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컬 네이처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안을 들어보다 볼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죠. 이거인 반면에. While patients attempt to communicate. 환자들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합니까? 뭔가 의사소통을 더 원해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들은 기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진단하고 끝내버리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라고? 우리가 그 기계 알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의사 차트 이렇게 쓴 거 보셨어요? 다 영어로 약자로 써버리잖아요. 너무 익숙하니까. 마치 컴퓨터 행정병들이 워낙 빠르니까 우리 마우스 거의 안 쓰죠. 행정병들 여기 보셨어요? 다 단축키 써버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이런 아주 단순한 단축키부터 파일 열기, 파일 닫기 이런 것들은 그냥 손으로 다 조정해요. 마우스 안 써고.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말로 설명을 듣기를 원하죠. 그죠? Communicate a personal sense of their illness.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그런 personal, 개인적인 어떤 communicate a personal sense, 그 사람의 of their illness, 그죠? 그 환자들의 병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고 the impact it is having on their lives. 이것이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having impact죠. 이게 이 임팩트와 이 임팩트가 같으니까 여기를 뺀 겁니다. have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have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 영향과 그들의 병에 대한 그 의사의 개인적인 감정과 감각과 센스를 물어보고 싶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 당뇨병, 요즘 좀 당이 좀 걱정돼요. 70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요즘 막 뒷골이 땡기고 혈압이 걱정돼요. 저희 집 가족력이 있거든요. 의사 뭐라 그럽니까? 혈압이 120에 90이네. 정상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셨나요? 네.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감독님